2부 첫 번째 순서로 한영만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과학과 한영만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있는 기술 과제명은 팀프 단백질 억제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골질환 치료용 조성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개요, 종래 기술의 문제점, 범발명의 특징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코스텔로 증후군은 뭐냐 하면 라소패스의 일종입니다. 즉 라스 시그널링에 관련된 하나의 컴포넌트, 여기에서는 H라스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환이 바로 이제 코스텔로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이 라스 시그널링 관련된 유전자들의 돌연 변이에서 생기는 궁극적인 것은 이제 포스포올크의 활성화가 됨으로써 결국은 다양한 그러한 질환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증상 중에서도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골격계 이상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자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희귀질환, 라소패시를 포함해서 모든 희귀질환의 그러한 환자에 있어서의 치료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서 어떤 발병의 기전 연구를 하고자 수행을 하였습니다. 즉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 동안에는 주로 질환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을 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우스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는 지브라피시, 즉 하등 동물도 이용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질환 모델 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어떠한 해부학적이나 또는 생리학적으로 사람과 많은 인간과 종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본 연구에서 본 기술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뼈 발생 기전에 이러한 기전의 한계가 있고, 기존 보고된 그러한 질환 동물 통해서도 어떠한 뼈 발생 기전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코스텔로 신드롬, 즉 라소패스에 한정을 해서 인간 질환 세포 모델을 이용해서 본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요약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코스텔로 증후군 환자의 체세포로부터 질환 역분화 줄기세포를 확립을 했고, 이 질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제 분화해서 결국은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조골세포로의 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골세포의 분화 결함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분화의 결함이 TGF-베타 시그널링, 즉 과도한 스메드3의 활성, 그리고 또 하나는 ECM 리모델링, 그 단백질 좀 이러한 조절에 문제가 일으킴으로써 결국을 이러한 코스텔로의 신드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 팀프 단백질 과발현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억제할 것인가 해서 TGF-베타 시그널링을 이니비션하고, 또는 팀프 단백질의 발현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러한 siRNA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CS, 즉 코스텔로 신드롬의 조골세포의 결함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새로운 타겟 가능성이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이것이 H라스의 지금 유전자의 결함이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로서 했을 때 다시 커렉션 했을 때에 CS 조골세포의 비정상적 발생이 결국은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뼈 발생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재차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의 효과로서는 이제
인비트로지만 ALP 활성하고 미네랄라이제이션에 있어서의 어떠한 팀프 단백질을 이니비션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높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산업 분야 시장 규모는 희귀질환 치료의 시장성이 연 1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러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고, 본 발명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팀프 단백질을 그러한 조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텔로 신드롬의 그러한 뼈 발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텔로 신드롬의 역분화 줄기 세포를 만들어서 이거를 조골 세포로 분화했을 때 와일드 타입은 정상이 되겠습니다. 정상에서 보면 ALP 액티비티, 그리고 또한 미네랄라이제이션을 나타내는 엘리자린 레드 스테이닝이나 벙코사 스테이닝이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3명의 코스텔로 환자로부터 유래된 이와 같이 줄기세포의 유래 그 조골세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LP 액티비티가 이제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알리자린 레드의 스테닝도 이와 같이 굉장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 코스텔로 신드롬 환자에 있어서 뼈 발생의 문제를 인비트로에서 저희들이 조골세포의 분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그럼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원인으로서 이제 조골세포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거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팀프 단백질들이 굉장히 발현이 높아져 있고, 이거를 조절하는 MMP13이 굉장히 다운 레귤레이션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ECM의 리모델링의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코스텔로 신드롬의 뼈 발생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것을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러한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실험을 통한 것이 이제 바로 저희들이 이제 siRNA를 해서 팀프 1, 2에 대해서 이와 같이 siRNA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MMP13의 다운 레귤레이션을 높이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살펴봤을 때 MMP13을 처리해도 이와 같이 코스텔로 환자 유래의 조골세포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ALP 액티비티가 증가하고 있지 않음에 반해서 팀프의 siRNA를 쳤을 때는 이와 같이 ALP 액티비티가 다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팀프 단백질이 코스텔로 신드롬 환자의 조골세포에서 많이 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화 과정 중에 이니비션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ALP 액티비티, 즉 뼈 발생을 정상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siRNA를 썼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ALP 액티비티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 미네랄라이제이션도 이제 이와 같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팀프, 즉 ECM의 리모델링의 조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CS 코스텔로 질환에 있어서 본 디벨롭먼트를 이제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플랫폼에 대한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러한 팀프의 단백질의 오버 익스프레션하고 MMP의 다운 레귤레이션이 그러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당연히 이제 저희들은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받는데, 스메드3가 상당히 이렇게 코스텔로에서 높이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GF-베타 시그널링의 액티베이션을 우리가 이제 SB, 즉 TGF-베타 이니비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다운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결국은 MMP13이 증가하고 팀프의 그러한 단백질들의 발현이 감소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서 이제 렁스라는 것이 굉장히 오스테오제네시스에 있어서 중요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롱스의 그러한 그 발현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뼈 발생에 있어서 롱스 디펜던트한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팀프의 조절을 통해서 한다는 TGF 베타의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롱스의 인디펜던트한 패스웨이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들이 이제 스메드3의 활성을 이니비션을 해서 또 이제 그러한 뼈 발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이 스메드3, 즉 TGF 베타의 그러한 그 이니비션을 통한 그러한 약의 개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GF 베타는 암세포나 모든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고 있지만 정상 세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링 패스웨이이기 때문에 이 시그널링을 건드렸을 때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도 TGF-베타의 이니비터에 대한 약제가 FDA에서 승인된 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팀프에 대한 그러한 이니비터가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본 기술을 이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팀프가 결국은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 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또 다른 오스테오릭스라는 그러한 또 다른 그러한 뼈 발생에 관여하는 인자들의 이제 발현을 본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siRNA를 팀프를 쳤을 때도 이와 같이 오스테오릭스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모든 것에 있어서의 이러한 유전자 HRAS의 돌원변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다시 한번 지놈 에디팅 기술을 이용해서 돌원변이를 교정을 했을 때에 CS의 조골세포 분화 결함에 대한 것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그는 결국은 저희들이 그 확보하고 있는 셀라인의 HRAS의 돌연변이가 결국은 이런 뼈 발생의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특이적으로 팀프 즉 ECM의 몰레큘인 팀프의 조절이 하나의 새로운 코스텔로 신드롬 뼈 발생의 환자의 그런 새로운 타겟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이미 논문으로 제시한 바 있고 이것을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용만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기술의 주 타겟 질환은 코스텔로 증후군인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희귀 질환의 치료 메커니즘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고요. 또 본 기술과 의료계와의 협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희귀 질환 치료 메커니즘으로 확장이 가능한지와 두 번째 의료계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이 희귀 질환에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라소패티에 있어서는 라스 시그널링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그런 이상이 결국은 포스포얼크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라소패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가능성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라소패티의 일종인 CFC를 가지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러한 골 발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고 그 후속으로서 사실은 이제 이 코스텔로 실험 그 신드롬의 그런 실험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료계와의 협업 아직은 저희들이 이거는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 후속으로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팀프 단백질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 좀 저희들이 실험으로 증명한 거는 이제 siRNA를 통해서 한 건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약으로 쓰이려고 그러면 뭐 케미칼 드럭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단백질 드럭이 됐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스크리닝이나 또는 개발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지금 후속 연구로서 사실 진행이 돼야 되겠죠. 아직 의료계의 협업이라는 거는 뭐 식이질환 그 연구하는 그러한 병원이 있으면 그 병원들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아산병원하고 요 식이질환 그 연구는 한 10여 년 전 이상부터 같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약이 개발된다고 하면 기존의 그러한 병원을 포함해서 다른 병원과도 그런 협업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 좀 유사한 질문 드리기도 하고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와 질의응답을 해주신 한명화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